지식이 그 80년대 학생운동하고 대학가의 좌파적인 인식만이 그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넓은 시야를 갖고 오래전 고전을 보고 하면은 그것만은 아주 협소한 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틀을 넘어서는 큰 지적인 바다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적으로 쪼그라들고 이런 주사파 정부를 맡게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용기인데요.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용기를 자꾸 따로 해서 용기 있는 사람을 보기가 점점 어렵게 되는데, 자유는 우리가 용기를 발휘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란 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자유, 내 가족의 자유, 신앙의 자유 지키는 것이, 거기서부터 우리 용기가 필요합니다. 송갑석, 북한 이런 데로부터 표적으로 찍혀도 오히려 우리가 너희들을 찍어주마 이렇게 하는 담대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덕인데요. 덕은 우리가 팔로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번트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흔히 우익운동이 그게 잘 안 됩니다. 전부 잘났어요. 전부 대표고 전부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역사에 우리가 순명하고 순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용기와 덕을 가지고 이 주사파 정부를 넘어뜨려 버려야겠습니다. 절대 임기를 끝내도록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너무 파괴합니다. 제가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토입니다. 저는 오늘 송갑석 의원 명예훼손 등 관련 고소장 해설을 먼저 한번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네 가지 볼 텐데, 납북자와 실종자의 법률적 사전적 의미를 좀 구분해보고, 그 다음 세 가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적 사전적 의미에서 법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2010년 전쟁기에 납북된 분들에 대한 법입니다. 이 법에서 보면 이 법의 목적은 전쟁 중 납북자를 다룬다 하고 있죠. 그래서 정의에서 보면 이 법에서 전시 납북자란, 여기에 이 법의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납북자라는 저 부분을 실종자로 바꾸자고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 전시 실종자란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게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법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데 말을 맞추기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납북자를 전제로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새 법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결국 그렇게 보면. 자,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납북된다. 이렇게 두 가지 표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법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법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 어떤 지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두 개의 법이 입법되는데도 가족협의회가 많은 기여를 하시고 숨은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법에서도 정의해 보면 납북자란,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관하여 라는 게 꼭 나오죠. 그 다음에 북한에 들어가. 이거는 첫 번째 법하고 약간 달리 표현된 것은 전쟁 후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바다에서 어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넘어가려고 넘어간 게 아닌데
의사에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보이는 의사에 반하여 북한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끌고 가버렸죠. 예, 그런 피라버그들 같은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법에서는 실종이란 말이 민법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민법은 왜 실종을 규정하냐 하면 민법은 이제 재산관계를 다루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관계에서 권리 주체가 사람 혹은 법인인데 이 사람이 장기간 동안 생사불명이고 알지 못하면 권리를 확정할 수가 없고 넘길 수도 없고 곤란한 처지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종 제도를 두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실종 선고를 해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그런 제도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실종에서 전지에 임한 자는 특히 전쟁 종지 후 1년간 이렇게 그 실종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보면 보다 분명해요. 사전적으로 보면 이유를 모르는데 연락두절, 종적을 잃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종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네이버 국어사전을 인용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실종자라는 의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속박되었다는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그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한 주체가 북한 정권이라는 뜻도 들어있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을 보면 이제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 사실 적시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입니다. 사자는 돌아가신 분을 말하죠. 자, 그러면 납북자 중에 이미 사망하신 분이 여러 경로로 이렇게 좀 알려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망한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납북 사실을 부정하면서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고 허위 사실, 그걸 실종이라고 이렇게 적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률안 발의 보도자료를 막 배포했어요. 그래서 공연이라는 건 공공연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공공연히 이런 자기 주장을 막 했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이제 외적 명예라고 부릅니다. 법에서. 내적 명예, 명예 감정은 사람이 밖에서 이렇게 깎아내릴 수 없는 것인데 외부의 평가, 사람의 어떤 인격 가치나 도덕 사회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깎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래서 그 명예를 저하시킬 위험만 야기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깎였다고 딱 판단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깎일 위험 상태를 초래하면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종이란 것은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가족과 국가를 떠났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납북자가 볼 때 본인이 사망하신 납북자라고 생각해보면 자기는 자의나 부주의로 가족과 국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당하게 이런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명예가 훼손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예훼손은 이제 살아있는 분에 대한 거죠. 명예훼손의 1항은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하는 거고 2항은 허위사실, 거짓말, 가짜를 적시해서 명예훼손하는 것입니다. 더 무겁게 벌을 주게 되죠. 자, 그러면 살아있는 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계신 납북자, 또 납북자 가족 개인, 그 다음에 단체도 원고 어떤 침해 적격이 있습니다. 우리 납북자 가족 단체, 여기 세 부류에 대한 모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납북 사실을 부정하는 허위 사실 적시, 보도자료 공연성, 요건 아까 전과 이제 공통점. 그 다음에 명예를 저하시킬 위험, 이것도 이제 공통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면 실종은 자의나 혹은 부주의로 이렇게 가족과 국가로부터 분리되어 이런 상태, 부당하게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 나가 더 심각합니다. 나를 한번 보죠. 만약에 납북이란 게 존재하지 않고 실종일 뿐이라면 70년에 가까운 세월, 65년을 진상규명, 사료 발굴 및 정리, 피해자 구제 활동, 이건 다 뭐죠? 이건 다 사기예요. 그렇게 되면 사기지 않습니까? 없는 납북을 가지고 실종이 있을 뿐인데 수십 년간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사기를 치게 되고 가족들의 소중한 노력을 이 완전히 홀린 사람, 악랄한 사기 집단이나 거짓에 홀린 단체로 만들어버리는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명예훼손이 되고 더구나 사실과도 맞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찬양 고무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반국가 단체의 주장에 동조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정권이 반국가 단체입니다. 국가보안법에서 대표적인. 그러면은 북정권은 6.25 이래 일관되게 납치 범죄를 부정해 왔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동조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북정권의 거짓을 지적해온 우리 민관을 아우르는 민간과 이 공무원, 이 정부를 아우르는 자유민주 진영 전체의 노력을 아주 거짓말로 이렇게 돌리는 부정하는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그래서 제 발표 부분은 좀 짧고요. 제가 이 책을 다시 보니까 참 눈물 나는 대목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있지만 한 분 한번 소개해보죠. 조완섭이라는 분인데요. 1923년생이세요. 여주에서 납북되셨는데 직업이 농업인데 독립운동, 농촌개몽운동 이게 직업이에요. 학력은 동경제대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직계 부양가족은 임신 중이었던 배우자가 있고 자녀 1남 1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기독교인이었고 독립운동을 했으며 5개 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했고 전쟁 이전에 일본 유학 시절부터 주도적으로 우익계 활동을 하면서 표적이 됐어요. 그래서 농촌부흥, 계몽운동, 반공운동, 또 청년단 조직 군사훈련을 주도하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선거시 웅변가로도 활동했다고. 제가 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걸 읽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는 이런 소중한 분들이 가득 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분 한 분이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이런 소중하고 가득 차 있는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오지 못하는 거죠. 저도 이걸 발견하고 놀랐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참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맞은 것에서 우리가 되돌아볼 것으로 옛날부터 말해진 것으로 지와 용과 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말씀. 지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식이 80년대 학생운동하고 대학가의 좌파적인 인식만이 그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넓은 시야를 갖고 오래전 고전을 보고 하면은 그건 많은 아주 협소한 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틀을 넘어서는 큰 지적인 바다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적으로 쪼그라들고 이런 주사파 정부를 맡게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용기인데요.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용기를 자꾸 따로 해서 용기 있는 사람을 보기가 점점 어렵게 되는데 자유는 우리가 용기를 발휘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란 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자유, 내 가족의 자유, 신앙의 자유 지키는 것이 거기서부터 우리 용기가 필요합니다. 송갑석, 북한 이런 데로부터 표적으로 찍혀도 오히려 우리가 너희들을 찍어주마 이렇게 하는 담대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덕인데요. 덕은 우리가 팔로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번트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흔히 우익운동이 그게 잘 안 됩니다. 전부 잘났어요. 전부 대표고 전부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역사에 우리가 순명하고 순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용기와 덕을 가지고 이 주사파 정부를 넘어뜨려 버려야겠어요. 절대 임기를 끝내도록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너무 파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